보시죠. 네. 오늘은 그 삼가함수 과제 풀은 거 위주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가함수를 보시죠. 네. 삼각함수의 초반에 선생님 문제를 넣은 게 여기 이제 거의 대부분 삼가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방정식, 그 다음에 각 구하기, 뭐 변환, 뭐 이런 게 종합적이겠죠. 기본적인 삼가함수 연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유형을 뽑아놓은 게 삼가함수 활용,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과 간단한 도형의 성질과 삼각형 넓이 구하는 그런 문제로 구성했고, 그 뒤에가 이제 요즘에 삼가함수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패턴들이 그래프 해석이죠. 삼각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좀 더 꼼꼼하게, 뭐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fx가 a sin bx 더하기 c 뭐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어떤 범위를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성된 수능 유형의 최근 기출들과 사설들을 모아놨고요. 제일 뒤에는 뭐 아시다시피 삼각함수 활용입니다. 활용 문제가 그 기본 유형도 나왔지만, 기본 유형은 아무래도 공식만 좀 잘 대응하면 쉽게 뚫리는 문제라면, 이제 수능적 해석 쪽으로 빼놓은 문제들은 좀 더 이제 뭐가 필요한, 알겠죠? 뭔가 정리도 많이 필요하고, 뭔가 어떤 그 숨어있는 닮음이나 삼각형의 성질이나 이런 걸 찾아내야지 풀릴만한 그런 문제들을 뒤로 빼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두 가지 그래프를 좀 꼼꼼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삼각함수 활용과 도형적 해석을 좀 잘 접목해서 찾아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초반에 삼각함수 쪽에서 문제 질문 있나요? 아까 원기가 7번. 아, 7번. 요것도 평가원 기출입니다. 앞쪽에 문제들을 웬만한 것들은 다 평가원 기출로 정리를 해놔서, 알겠죠? 이런 평가원 기출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이 경험치가 있는 친구들은 방향을 쉽게 잡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친구들 입장에서 설명이 필요한 거니까, 이게 뭐 이런 거죠.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0과 16 사이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죠? 주기가 8일 것이고, 두 주기의 그래프로 뭔가를 정리해라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근데 그 밑에 식을 보시면 f2 플러스 x 곱하기 f2 마이너스 x가 여기 0도 아니고요. 여기 4분의 1이야. 그럼 이제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이런 수순으로 굴러가는 게 맞는데, 첫 번째 얘를 딱 봤을 때는 그래프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다 치고 뭐 그려도 되고, 알겠죠? 그리고 얘를 딱 봤는데 얘 둘의 곱이 4분의 1 작다? 라는 건 좀 뭔가 잡아내기 애매한 환경인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0이라도 되면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인 경우나 마이너스이고 플러스인 경우를 봐야 되는 건데, 이게 4분의 1로 작다라는 건 이건 좀 애매하죠. 뭔가 상황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쪽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10으로 풀라는 건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f 2 플러스 x부터 구해보는 거야. 얘를 한번 구해보면 fx 나와 있으니까 사인 4분의 파이에 2 플러스 x가 있는 거죠. 그쵸? 얘를 좀 정리해보면 사인 전개하면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x입니다. 그쵸? 이게 변환이 가능한 식으로 좋네요. 이게 y축 기준이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 x입니다. 2, 4분면이라서 플러스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f2-x도 마찬가지 대입을 해보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x가 나와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변환치 하면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게 결국 이 식이 코사인 4분의 파이 x고 이 식도 코사인 4분의 파이 x니까 대입을 했더니 코사인 제곱 4분의 파이 x가 되고, 넘기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0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풀란 얘기네요 라고 판단이 쓰는 거죠. 알겠습니까? 얘는 인수분해하면 합차로 인수분해하면 코사인 4분의 파이 x 마이너스 2분의 1과 코사인 4분의 파이 x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가 되겠다. 이렇게 결과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만약에 쟤를 그려놓은 친구들은 아니구나. 코사인을 그려야 되니까 다시 그려야 되겠네. 그렇죠? 코사인 그래프를 이제 0과 16까지만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그래프 그려보면 두 주기니까. 그려보면 여기 빵구를 뚫어주시고요. 한 주기 요게 8, 한 주기 더 요게
16. 가운데가 중요하죠? 다음 12. 가운데가 중요하죠. 4.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죠? 얘가 말한 그 y는 뭐냐?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을 잡으면요. 여기 2분의 1이 있을 것이고 y 2분의 1.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각만 변한 것들은 어차피 여기 라인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그림 그래프가 y는 코사인 4분의 파이 x인데 우리가 보통 라인 잡을 때 1, 4분면 가고 잡잖아. 그쵸? 그러면 코사인이 2분의 1, 둘 다 같은 라인이니까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게 얼마야? 3분의 파이죠. 요 각이 4분의 파이 x가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파이 약분되고 x가 3분의 4가 되겠다. 지금 이 그래프는 이 각이 변형된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용하는 라인은 3분의 4가 되는 거죠. 이겠죠? 그럼 이제 여기 위치는 여기는 3분의 4일 거고요. 여기는 4 빼기 3분의 4. 여기는 4 더하기 3분의 4. 여기는 8 마이너스 3분의 4.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 또 8 더하기 3분의 4, 12 빼기 3분의 4, 12 더하기 3분의 4, 16 빼기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냥 라인을 잡아서 그 3분의 4를 더하고 빼고 하면 됩니다. 결국 답은 얘와 얘 사이 정답, 얘와 얘 사이 정답, 얘와 얘 사이 정답, 얘와 얘 사이 정답입니다. 되겠죠? 여기 껴있는 자연수가 뭔지를 찾아라 뭐 이런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찾아보면 되겠다. 3분의 4가 1점 얼마니까 자연수만 보려면요. 1점 얼마니까 그렇죠? 1점 얼마에서 4에서 1점을 빼면 이제 1점 얼마에서 2점 얼마일 거 아니야. 2 하나밖에 없겠네. 2 하나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 대충 크게 보면 되겠죠? 여기가 5점 얼마고 여기가 6점 얼마니까 6 하나 2, 6, 40 더해지나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네. 넘어오겠습니다.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없어요? 뭐 그렇습니다. 숙제 안 치고도 이따가 따로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5페이지로 넘어오면 그 삼각함수 활용 쪽은 잘 풀었어? 원기 여기 못했고 성훈이 여기는 22번 하나 볼까요? 22번 이거 중요합니다. 요 상황이 중요해서 이건 또 딱 체크 포인트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쌤이 예전 우리 그 수능 기본 안선에도 요 문제에서 일부러 수록을 해놓습니다. 그 수능형 문제가 아닌 알겠죠? 기본 문제 수록을 하는데 거기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이제 딱 상황이 있습니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삼각형이 이렇게 얘네 종종 이제 나오는 패턴의 문제라서 A, B, C가 있거든요. A, B, C가 있고 D를 잡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A, B가 2 이렇게 좋네요. A, B가 2. 이미 사실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넓이 범위 마찬가지고 그때 B, D가 1이고 여기 T가 나와있네. C, D가 2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얘가 말한 사인 BAD 알파 칠게요. 편하게 BAD 사인 알파랑 CAD 여기 딱 칠게요. 자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2대 3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인 법칙 좀 익숙한 친구들은요 삼각형이 이렇게 ABC가 있을 때 요런 경우는 되게 많이 했죠. 뭐 사인 A 대 같은 삼각형 사인 A 대 사인 B가 만약에 뭐 2대 3이다 라는 거는 이 한 삼각형 안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에서 사인 A가 2R분의 A 2R분의 B 2R 약분하면 A 대 B 결국 이 대응변 A의 길이와 B의 길이가 2대 3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메시지죠. 알겠습니까? 요걸 이제 기본 해석이에요. 그쵸? 요것들은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봤던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 주는 사인의 B도 비슷한 유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알파와 베타가 지금 상황처럼 하나의 삼각형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바로 비율로 딱 적용할 수 없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쌤 알파랑 베타의 사인을 준 건 당연히 사인 법칙으로 엮으라는 얘기인데 이걸 엮기는 애매한 게 삼각형이 다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엮을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서로 다른 삼각형을 엮을 포인트가 쌤 눈에 2개 보이는데 봐봐. 첫 번째는 요 길이로 엮을 수 있어요. 요 공통변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여기 각을 잡고 여기 각을 잡아서 여기 뭐 감마 델타 잡아가지고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사인 법칙 때리면 알겠죠? 이 B를 가지고
각에 대한 정보는 나올 거야. 몇 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알겠죠? 여기를 뭐 베타 감마를 하면 사인 베타와 사인 감마가 어떤 관계에 있다는 파악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저희 공통변이니까 엮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길이로. 그럼 그 변이 사용되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삼각형을 엮을 포인트가 쌤이 두 개가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냥 공통변, 이 변 똑같은 거니까. 이해되겠어? 이 변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 저거만 보면 공부서 아마 저거 보면요 이런 거죠. 사인 알파분의 1은 사인 b가 쓸게요. 사인 b분의 a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이 변을 끌고 오는 사인 법칙을 때리면 사인 베타분의 2는 사인 c분의 a 그죠? 연립해서 a 없애버리면 사인 베타와 사인 알파의 관계는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사인 b와 사인 c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정도는 가능한데 이해했어요? 오케이? 이해했어? 이 식이 사용되는 문제도 있겠죠. 알겠죠? 근데 요것보다 이제 먼저 봐야 될 게 얘는 노골적으로 선이 보이기 때문에 쉽게 써볼 수 있지만 이걸 요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알겠죠?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걸로는 힌트가 또 다른 힌트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돼. 두 번째 엮을 게 어디냐? 잘 보시면 두 번째 엮을 게 쌤 예전에 수업 때 많이 강조했어. 요 각이에요. 각이 봐봐. 여기를 세타로 두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거든. 이거 같은 각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왜? 사인은 진짜 똑같고요. 코사인은 부호만 다르죠. 알겠습니까? 이게 혹시 우리가 어떤 문제 푸는 거와 유사한 거냐면 원에서 왜 이렇게 사각형 이것도 은근 많이 나오는데 사각형 만들어보고요. 길이 다 줬어. 3, 4, 7, 5 정도 할까요? 준다. 여기 길이 구해라고 있다 문제 된다. 여기 기본적이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 그죠? 어떻게 풀어?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니까 여기를 세타가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죠? 여기 x를 잡고 왜?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같은 각이 아니냐. 알겠죠? 코사인 법칙 두 번 때리면 저 길이 나오거든요. 알겠습니까? 한쪽은 코사인, 한쪽은 마이너스 코사인인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관계로 엮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이 같은 각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엮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엮는 게 더 중요해. 이거도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봐봐. 요걸 가볼게. 사인 세타분의 얘랑 다른 접근이죠. 이 풀이 원투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런 접근 가능하지만 이 문제에서 이렇게 풀면 답은 나오는데 돌아가. 식이. 알겠죠? 그래서 원래 이쪽을 잘 요구하지 않아. 이쪽을 요구한다.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2는 이걸 볼 줄 알아요. 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분의 1 같고 그쵸? 두 번째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 사인 세타 알파만 취하면 분의 AC의 길이는 그죠? 사인 베타분의 2라고 볼 수 있겠죠. 이랬습니까? 얘 둘 연립하는 얘기야 이거. 이 출제자 의도가 분명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런 경험들 우리가 사실은 많이 해봤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저거를 엮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거 진행하면 뭐야? 요거 뭐 정리 좀 해볼게요. 얘 정리하면 2 사인 알파가 사인 세타와 똑같고요. 지금 곱할게요. AC 길이 곱하기 사인 베타는 2 사인 세타와 똑같다. 뭐 이렇게 나와있네. 됐습니까? 아예 나눠버릴게요. 이렇게 나눠버리면 양변 나눠버리면 그쵸? 얘는 AC 분의 2 분리시키기 곱하기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 연립은 어떻게 나오면 됩니다. 는 2분의 1이다 라고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쌤이 나눈 건 산수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얘가 지금 2대3이라는 게 2대3이라는 거니까 아니 이렇게 할까? 얘가 2t고 3t라는 거잖아.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죠? 2t, 3t, 이거 3분의 1이고 t 약분은 그죠? 여기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AC 길이 분의 2가 곱하기 3분의 2가 2분의 1이다. 되겠죠. 알겠습니까? AC 띡띡 올리면 AC의 길이가 얼마야? 8 3분의 8인가 보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AC의 길이가 나오는 거고요. 그거 구하는 답이네요. 알겠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섹션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봐봐. 이렇게 앞쪽으로 빼는 이유는 스토리가 길지 않습니다. 알겠죠? 얘도 이제 그 모의고사 기출 4점짜리인데 요거 하나 강조하려고 넣은 거야. 알겠죠? 야, 이런 거 가지고 있지? 뭐 이거 하나 복습하려고 넣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각에 대한 사인을 준 거, 사인 법칙 쓰는 건 당연한 건데 사인을 쓰려면 각이 두 개가 나오든가 외접어는 나와 있어야 될 거니까 외접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죠? 저 각을 사인 법칙으로 연결시켜라 라는 의도가 있었다. 그
그 뒤에 어떻게 될지는 그건 너네가 잘 밝혀야지. 알겠죠? 하나의 어떤 체크 포인트를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또 있나요? 네. 조현이 형이 다 풀어왔지? 알겠습니다. 또 푸지 질문 있으니까 또 성원이 것도 질문하겠어. 다른 문제에서 앞에 상관함수 있어. 해봐요. 시간 많아. 17번 하나 해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풀어봐야 돼. 알겠죠? 이런 문제 뒤에 많아. 내가 많이 깔아놨으니까 요즘에 잘 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 확실하게 연습합시다. 이렇게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준 상관없어. 쉽게 말하면 그렇죠? 뭐 다 A, 사인 얘는 것도 주기라도 줬네. DNA는 주기도 안 줄 거야. 주기도 안 준다는 건 좀 틀린 말이고 문자로 줄 거야. 알겠죠? 자 보시죠. 자 A가 양수고 이런 걸 다루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어야 돼. 그게 목적이야. 지금 이 프린트 풀면서 하는 게 요즘 이런 걸 많이 내기 때문에. 자 A가 양수인 상수 A가 있고요. B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때 fx가 A 사인 파이 x 더하기 1입니다. 요거 그리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죠. 주기가 얼마야? 2네요. 2. 그죠? 자 그리면 그릴 건데 얘가 지금 그 최소값이 1이고 주기가 2k라고 해서 k는 1이네요. 주기가 2 남수니까.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림을 내가 잠깐 밑에 왜 읽어봤냐면 어느 정도 범위를 그려야 되지를 보려고 내가 읽어봤는데 그런 게 안 나와있네요. 한 주기만 그려놓죠. 자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세요. X축, Y축은 필요할 때 데리고 오시고 알겠죠? Y는 B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야지. X축에 이동이 없는 걸 일부러 주는 거야. 왜? Y축을 세우고 이제 문제를 끝나라고. Y축입니다. X축은 없어요. Y축입니다. 이때 이제 이 그림은 사인이니까 여기서 사인 그리듯이 그리면 이렇게 한 줄기. 여기가 이게 줄기. X는 2. 여기는 잡아놔야죠. 여기 1. 여기 0 이렇게 있습니다. 요 높이가 A만 올라가죠. B 더하기 A고요. 여기 높이가 B 마이너스 A죠. 당연히 X축 어딘지 모릅니다. 알겠죠? 요게 베스트야. 요걸로 문제 푸는 거야. 알겠죠? 자, 문제 풀어보시죠. 자, 최소값은 1이고, 뭐야? 최소가 1이래. 요 1이래. 그죠? 네, B 마이너스 A가 1이래. 힌트 하나 챙기고. 힌트 한 개만 있으면 되네. 그 다음에 주기는 2K다? K는 1이네. 주기가 2였으니까. K는 1이겠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0부터 1까지 실수 C에 대해서 자 0부터 1까지 이거 반만 보는 거네. 1에 빵꾸 뚫려있어요. K가 1입니다. 0부터 1까지 요건 뭐 여기까지 그렇죠? 봤을 때 뭐라 해야 돼? 천천히 가. 세 점 0,B와 자 0,B가 요 점이죠. 0,B 요 점과 K, 1,B 여기네. 1,B 그죠? 그리고 C,FC C,FC는 이제 0과 1 사이니까 여기 어디가 C겠다. C,FC C,FC 뭐야 C,FC 점 C냐? 점 이름 없죠. C,F 여기 있다. 위에 있는데 그때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이 뭔 얘기야?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넓이가 최대려면 얘가 최대값까지 올라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지금 요 삼각형의 요 넓이가 그죠? 2다. 그 말 아니에요. 3점인 이유가 있죠. 그쵸? 자, 넓이 구하겠습니다. 가로의 기준 2분의 1 곱하기 밑변 1이고요. 높이가 B부터 B 플러스 A까지는 높이가 A입니다. A. 알겠죠? 얘가 뭐라 했냐면 2다. A는 4가 봅니다. A만 B가 나오겠네요. 알겠습니까? 얘도 확실히 이제 뭐 해석이 좀 간단하니까 알겠죠? 그게 이제 오래 걸리지 않는 3점밖에 안 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요거 다루고 진짜 하는 거야. 이런 거 다룰 줄 알면 뒤에 있는 그래프는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냥 좀 복잡해. 그냥 알겠습니까? 그냥 정신 잘 차리고 똑같이 풀면 되냐. 알겠죠? 여기서 필요한 영역은 지금 내가 말한 이런 걸 다룰 수 있으면 돼. 알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더 더러워지고 좀 집요해지고 문자가 많이 필요할 수 있는 뭐 이런 환경을 줄 거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정신줄 바짝 차리고 밀고만 가면 답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스토리 길어지면 배점은 4점을 주니까. 이래서 그런 식의 문제들이 뒤에 많이 구성해 놨으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성원이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성원이 표정이 왜 그래요? 네. 됐나요? 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뭐라고 좀 더 크게? B 플러스 A가 4라고?
왜 그렇게 생각했죠? 얘기하세요. 그렇죠. 네가 생각한 근거를 따져보면은 이 파탄 되겠죠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아닌 걸로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끝나요? 뭐 도전한 문제 있어 아니야? 이게 됐어 이제. 도전하는 질문도 나왔어. 이제 안 푼 것밖에 없네. 그래 알았어. 그래. 됐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이런 유가 느낌 오시죠? 이런 유야. 근데 이런 유가 이제 점점 이제 다양해지겠죠. 이런 유니까 이런 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뒤쪽의 수능조 해석은 일단은 쌤이 도현은 뭐부터 봤겠지? 34, 36. 오케이 그걸로 풀게요. 여기는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 되는데 지금 건드린 게 있으니까 34랑 36이냐? 알겠습니다. 둘 다 비슷하겠네요. 모양이 알겠습니다. 지금 모양과 그나마 비슷한 게 36이니까 36으로 경험을 한번 합시다. 자, 36번 가볼게요. 이제 4점짜리 레벨이 이제 이런 식이 이제 어떻게 좀 복잡해지는지 알겠죠. 사용되는 요소는 비슷하다. 다만 이제 확실히 복잡해집니다. 알겠죠? 36번을 가볼게요. 얘는 사설입니다. 사설 문제인데 사설 2개랑 도현이가 미리 좀 풀어보라고 내가 찍어놓은 게 있어서 2개 풀고 평가는 좀 이제 같이 풀어볼 수밖에 없는 문제까지 해서 3문제 정도만 요 유형을 연습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36번부터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양수 A, B 이런 건 좀 잡아두시고 A, B가 양수입니다. 보통 이게 뒤에서 어려운 얘기 할 거면 그 상수로 그렇게 장난을 안 치기 때문에 알겠죠? A, B는 다 양수다. A, B는 다 양수입니다. 양수 상태에서 자, 보시면은 X를 0부터 B분의 2까지만 이제 잡아서 진행하자 하고 fx 줬습니다. fx는 A 사인 B 파이 x입니다. 딱 보면 주기가 B분의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Y축이 없으니까 아까보다 그리 편하네. 얘는 X축을 기준으로 보죠. 여기 Y축이 있을 것이고 이 X축, Y축 살릴 수 있는 놈이죠. 이 기준선이 Y는 0이니까 이 상태에서 나한테 준 범위가 B분의 2까지니까 한 주기를 그리라는 얘기네. 한 주기를 그려놓읍시다. 여기서 사인이니까 0분만해서 이렇게 가는 이쁘게 잘 그려야 잘 보일 겁니다. 여기가 B분의 2 여기가 B분의 2 대칭 지점은 좀 잡아주세요. 쌤처럼 이렇게 하겠죠. 여기 높이가 A. 자, 체크 포인트만 쌤 적어놓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A. 이래 그냥 한 거인 거죠. 이랬을 때, 자, 천천히 봐야 돼. Y는 fx와 Y는 2분의 3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맞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Y는 2분의 3, 아무튼 그거 좀 위에 그거 Y는 2분의 3이 두 점에서 맞는다. 알겠죠? 여기서 뭔가 진행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요 점좌표가 라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 점을 뭐라고 하면 되겠어? 알파, 2분의 3. 쌤 지금 하는 잘 봐. 이걸 접어놓고 대입해 봐야지. A 사인 B 파이 알파는 2분의 3이라고 내가 잡아준 거야. 지금 내가 하는 접근들을 해놓고 해석해야 돼. 이래서 봐봐. 얘를 긋는 순간 이건 당연히 대칭성 얘기야. 알겠죠? 그리고 삼각함수에 봐봐. 수능은 쌤이 옛날도 얘기했지만 범위가 넓은 시험이라서요. 중요한 포인트를 겨냥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삼각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야? 대칭성과 주기성이야. 알겠죠? 그 중에 그래프에서 나왔다? 대칭성을 적용할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긋는 순간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거 잡아요. 여기는 이 좌표 B분의 마이너스 알파, 2분의 3이겠죠. 됐습니까? 잡아보시고. 오케이? 요게 이제 기본 시작인 거야. 알겠죠? 그랬을 때, 자, 광시 냅두고요. 그 두 점을 A, B를 하자. 그래서 여기는 A, 여기 B.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자, 지금 내가 어디까지? A, B까지만 읽은 거야. 이렇게 꼼꼼하게 풀어야 돼. 이건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알겠죠? 꼼꼼하게 가르쳐. 자, 근데 Y는 fx 위의 점 C에 대해서 AC와 BC의 중점이 MN인데, 위에 C를 잡아서, 예를 들면, C가 여기 있으면 AC, BC 되는 거죠. C가 밑에 있으면 AC, BC 되겠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런 건데, 근데 뭐라 했냐면, 둘의 중점이 MN인데, 중점이 둘 다 X축 위에 있대요. 잠깐만. 둘 다 X 위에 있다고? 잠시만. 그럼 지금 요 점에서 밑에 있는 C까지의 중점이 X축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쵸?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뭐 내가 아무나 A 점 잡을게. A라는 점 위에 하나 있어. A 알파, 3인데 여기 어딘가 C라는 점이 있대. 알겠죠? 오케이? 근데 얘 둘을 이었을 때
중점이 여기래.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 C가 물론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봐봐. 여기서 이까지의 이 y좌표의 거리와 y좌표 거리, 이 길이와 이 길이 어떨까요? 같을 수밖에 없죠. 이랬습니까? 그러면 얘랑 그죠? 어떤 C라는 점을 연결한 중점이 X축 위에 있어 라는 건요, 이놈과 Y좌표가 정확히 마이너스 버전에 있는, 왜? X축 위에 있으면 Y좌표의 가운데 0이라는 거니까, 그쵸? 정확히 밑에 있는 어디겠어? Y는 마이너스 2분의 3과 만나는 저 위에 점이 있어야 얘가 말하는 게 가능한 거야. 이해겠어요? 그잖아. Y좌표가 반대로 있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fx 위의 점이라면서, 그쵸? 그러면 C가 여기도 가능하고요, 여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래서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야, 여기가 만약에 C라면 어차피 이 점과 중점을 구하나 이 점과 중점을 구하나 둘 다 X축 위에 있겠죠. 왜? Y좌표가 0이니까. 여기 마찬가지겠지. 이랬으니까 C가 두 군데 가능하네요. 이랬어요? 그때 그 중점을 MN이라 할 때, 뭐 X값차가 6분의 1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일 때 가능한 모든 A, B를 잡아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쵸? 그 말은 답이 여러 개라는 소리잖아. 이 두 개를 얘기하는 딱 느낌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이 될 수 있는 게 여기일 수 있고 여기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를 쌤이 C1으로 풀고 여기를 C2로 풀게요. C1도 정답일 것이고 C2도 정답일 필입니다. 지금 보니까 알겠죠? C1부터 가볼게요. 자, C1, C2 다 좌표를 적어봅시다. 이 쌤은 삼각함수 그래프 해석을 할 때마다 이게 완전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이걸 사실 긋자마자 내가 지금 쓰는 이걸 쓰고 싶어서 벌써 막 근질근질한데, 이게 뭐냐면 여기 뭐라 써있겠어? 여기 B분의 1이잖아. B분의 1 더하기 알파 콤마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는요? B분의 2 빼야지. B분의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내가 삼각함수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쓰고 있는 저거 하나야 사실은. 나머지는 그냥 얘가 뭐 힌트를 줄 테니까 시킨 대로 가. 그냥 답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저런 대칭성을 잡아서 좌표 표현을 라인 잡기를 잘하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그래프 설명할 때부터 선생님이 라인을 되게 강조했던 아마 그런 증상이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게 다 필요한 거야. 이렇게 요걸로 이제 시킨 대로 풀면 답 나오느냐. 알겠죠? 내가 C5번 풀어볼게. 자, 첫 번째 C5부터 잡아봅시다. C5부터. C1 잡으면 여기 C1이 존재할 수 있잖아. 그렇습니까? 얘가 뭐라 그랬어? AC와 BC의 중점이 MN이야. 그죠? AC의 중점이 봐봐. AC의 중점 여기 M. BC의 중점이 요놈이네. 중점. 대칭 요점 점대칭이잖아. 괜찮습니까? 요건 바로 알 수 있어. 요게 N이래. N. 그죠? 근데 뭐라 했냐면 M과 N의 X좌표 차가 6분의 1이래. 그죠? 구해볼게. 자, N의 X좌표가 B분의 1이야. 그죠? 첫 번째 이제 6분의, B분의 1에서 빼기. 요 M의 X좌표는요, 얘랑, 어디 갔어? 얘랑 더한 거 나누기 2. 그죠? 중점이잖아. 가운데니까. A와 C1의 중점. 둘 더하고 나누기 2 하면 2B분의 1 더하기 알파가 됩니다. 요건 상수식 되겠죠. 둘 더하고 나누기 2 한 거야. 이랬으니까 얘가 6분의 1이다. 힌트 하나. 됐어요? 나 지금 B와 알파 구해야 되는데 그 뒤에 힌트도 주고 있어. 뭐라 돼 있어? A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다. 뭐 다 줬잖아 그냥. AC의 기울기 A좌표 나와 있고 C좌표 나와 있어. 기울기 구하겠습니다. 보자.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뺄게요. 알겠죠? 상관없는데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1. 그죠? 얘 빼기 얘 하면 4분의 6. 4분의 6 맞니? 2분의 6. 3이네 3. 됐습니까? 오케이? 봐봐. 얘 빼기 얘 하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3이잖아. 기울기 구한 거야.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했네. 됐습니까? 3 약분해버리고 마이너스 날려버리고 D 곱하면 B분의 1이 1이다. B가 1이다. 다 구해버리니까 참 쉽네. B 1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1 마이너스 B가 1이면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 6분의 1 넘기고 넘기면 여기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 알파 6분의 3 6분의 1 3분의 1 알파는 3분의 1. 그죠? 나 A 걸어야 되잖아. 관계식 적어놨잖아. 내가 꼼꼼하거든. 알겠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A sin
헷갈리게 천천히 해. b가 1 곱하기 파이가 알파가 3분의 파이가 2분의 3 됐어요?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a 곱하기 2분의 루트 3은 2분의 3 약분 루트 3 a가 루트 3인가 봅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C1일 때 얘가 말하는 A 제곱 곱하기 B의 값은 얘네들의 그 합을 구하니까 그렇죠? A가 루트 3, B가 1이니까 얘는 3이네요. 3. 한 개 구한 거야 지금. 됐어요? 두 번째 이제 하면 되겠죠? 쌤 C2일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지. C2라면 요 좌표 가지고 방금 했던 거 똑같이 그죠? 중점 좌표 차가 6분의 힌트 하나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힌트 하나 두 개 연립하면 뭐 B와 알파도 나오겠죠. 대입하면 A가 나오죠. 봐봐. 여러분 이 데이터가 쓰이잖아. 봐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뒤에 진행은 사실 내가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봐봐. 쌤 여기서 나는 뭘 강조해야 되겠어? 여러분들 봐봐.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 이게 이제 완전 기초 1단계인 거죠. 그죠? 이 정도 그래프 그려야지. X축 가지고 B분의 2파이 2로 잡아가지고 그죠? 그런 다음에 Y는 2분의 3을 긋는 순간 땅땅땅 이게 돼 있어야 돼. 보통 이걸 안 하고 긋고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 다음 본단 말이야. 뒤에 말이 복잡하지. 뭐 어떻게 풀라는 거야. 이러니까 아직도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뭐 끄날기는 워낙 강조해 왔으니까 끄날기 잘 하시면 당연한 건데 삼각함수의 직선것은 라인 잡기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차근차근 잘 잡아나가면 챙겨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런 유의 문제다.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3, 3을 먼저 풀겠습니다. 3, 3은 옛날에 사실 교재에서 한번 했던 평가 문제인데 요 결이 그래도 이제 그쪽으로 하면 나을 것 같아서 3, 3쪽부터 가볼게요. 자, 그래프에서 하는 단계입니다. 자, 3, 3 가볼게요. 요번에 이제 평가 문제인데 평가원 기출 중에 이런 그래프를 좀 꼼꼼하게 해석해야 되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기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번에 이제 어려운 문제니까 여러 번 연습을 해야죠. 자, 문제 보시면 이제 얘가 얘기하는 것부터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문제 보시면 t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는이 들어있죠. 마이너스 1부터 차근차근 이거는 안 푸는 문제들이니까 같이 보면서 갈게요. 평가 문제는 학습용입니다. 자, 마이너스 1까지 있는 이 상태에서 15문제였네요. 그지? 사인 그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그랬죠. 그죠? 오늘 풀게요, 선생님이. 사인 2분의 파이 x가 t가 되거나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가 되는 거죠. 얘인 실근 x에 대해서 이 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얘가 인수분해 해놨으니까 둘의 곱이 0이라는 거 왼쪽이 0이거나 오른쪽이 0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다 실근 되겠죠. 그러면 저놈들을 만족하는 실근 중에서 0부터 4까지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 하자 이렇게 되단 말이야.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 이 방정식에서 난 지금 x를 0부터 4까지만 볼 거야. 그죠? 4까지만 볼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때 그 실근 중에 가장 작은 것과 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죠? 가장 작은 것, 큰 것. 오케이. 가볼게요. 자, 얘네들의 실근 x에 대해서 가장 작은 게 알파 t, 가장 큰 게 베타 t인데 그걸 한 번에 우리가 체크해내려면 결국 이 말인 거죠. y는 sin 2분의 파이 x를 그리고 x를 위에 썼지.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 둘 중에 뭐랑 맞는 상관없어. 그렇죠? 얘 또는 얘와 y는 t의 교점의 x 좌표를 중 작은 거 알파 t, 큰 걸 베타 t를 하자. 작은 거, 큰 거 씁시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얘를 정확히 그려야 t가 움직임에 따라서 알파 t와 베타 t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파악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요 함수를 그리긴 해야 되는데 얘는 주기가 지금 4란 말이야. 한 주기를 딱 그리는 거네. 사인과 코사인을 같이 그려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지 큰 거 작은 거 구분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사인과 코사인을 같이 그릴 때는요, 꼼꼼하게 자르세요. 이 4등분 하겠습니다. 4, 가운데 2, 3, 1, 0 같이 보고 그려보면요.
색칠하시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사인부터 사인이 이렇게 그림 잘 그려야 돼 진짜. 그림이 이상하면 안 보여. 코사인 그리겠습니다. 색칠하시고 코사인 이렇게 어디 알죠? 가운데겠지 뭐. 이렇게 가운데겠지. 그죠? 그때 여기 위치 압니다. 여기 x 위치는요 2와 3의 가운데 x는 2분의 5. 여기 밑에 쓰는 거 이해되시죠? 왜? 라인 잡기를 여기를 할 거 아니니까. 그 다음 여기는요. 여기 어차피 라인 상관없죠. 0과의 가운데겠지. x는 2분의 2. 이 정도의 성경도 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가 말하는 알파 t와 베타 t에 대한 상황을 좀 체크해 볼게. 옹기야, 이따 또 질문하지 말고 잘 봐. 잘 보라. 할 때 잘 보라고. 수업보다 또 질문해 보세요. 집중! 봐봐. y는 t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러면 y는 t가 1이면 알파 t가 얼마야? t가 1일 잡을까? 1일 때? 즉 알파 t와 알파 1과 베타 1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헷갈리면 이런 잽을 날리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감이 올 거 아니야. 알겠죠? 알파 1과 베타 1을 구하는 건 무슨 말이야? t가 1일 때 교점의 x좌표 중에 제일 작은 거와 큰 거 구하는 거 아니야? 상황됐습니까? 아니, 정신 안 차려. 봐봐. 자, t가 1이면 교점 몇 개야? 2개. 그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개잖아. 여기 교점 없잖아. 빵꾸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알파, 여기에 x좌표가 알파 1, 여기 x좌표가 베타 1. 그죠? 알파 1은 0이고, 베타 1은 1이겠네. 0. 이해됩니까? 오케이? 뭔지 알겠어? 지금 나 뭐 하는지 알아, 너 지금? 옹이야?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냐고. 좀 아, 그래, 야, 좀 뭐 하는 건데, 너무 긴 이야기니까 다시 얘기하기 좀 그렇고, 내가 뭐 하는지 알겠냐고. 옹기야, 내가 해봐. t가 0일 때 하고, t가 0일 때. 옹기야, 내가 한번 해봐. 알파 0과 베타 0이 얼마야? 얼마야? 뭘 뒤져. 빨리 얘기해. 얼마야? 알파 0과 베타 0. 뭐 알파 0이 0이라고? 어? 그럼 베타 0은 0이야. 베타 0은 0이야. 빨리 얘기해. 베타 0은 얼마야? 어? 뭐라고? 우씨, 너 진짜. 봐봐. t가 0이면 직선 여기 있잖아, 그치? 그치? 만나면 제가 여기잖아. 알파 0은 0이 맞았어요. 네. 베타 0은요, 교점 중에 가장 큰 게 여기는 아니니까, 여기는 3.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파 0은 0, 베타 0은 3. 이렇게 되겠네요. 상황이 이해됩니까? 상황이 이해될 거 아니야, 그쵸? 수현 알겠어? t가 0이면 y는 0을 그었다는 거야. 그때 생기는 교점들이 다 얘네들 실근이잖아. 그 중에 가장 작은 실근을 알파 t, 가장 큰 실근을 베타 t라 했으니까 y는 0을 그럼 교점이 봐봐.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 건 아니야. 빵꾸 뚫려있어. 제일 큰 게 3, 제일 작은 거 0을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만약에 뭐 t가 마이너스 1이면 뭐 마이너스 1까지니까 알파 마이너스 1 내가 마이너스 그어버리면 교점 두 개네. 작은 게 2, 큰 게 3이네. 얘가 2, 베타 마이너스 3이겠지. 뭐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해하면 이 함수는 이해가 된 거죠. 알겠어?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문제 보겠습니다. 얘 뭐라 했냐면, 기억. 마이너스 1부터 t가 0까지에서는, 그죠? 0까지. 0에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알파 t와 베타 t를 더한 게 5야. 이렇게 있어. 이제 뭐 감 잡았으니까 해보면 되죠.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지? 마이너스 1일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2랑 3이란 말이야. 알파 t 2, 베타 t 3. 둘이 하면 5 맞네. 그지? 그러면 얘가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마이너스부터 0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가운데 한번 볼까? 여기쯤에 점도로 이렇게 그냥 여기쯤에 만약에 이제 y는 t가 있다 친다면, 그죠? 제일 작은 x가 요 놈일 것이고, 그지? 제일 큰 x가 요 놈일 거니까 요 점의 x좌표가 알파 t가 될 것이고 요 점의 x좌표가 베타 t가 된다는 얘긴데, 그죠? 얘 둘의 합이 항상 5로 고정이냐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사인부스에 이렇게 이동한 어차피 이동시키면 겹친 함수이기 때문에 이동을 얼마큼 했든 이건 대칭 함수가 됩니다. 이 점 대칭인 거죠. 그죠?
교점에 대칭되면서 움직인단 말이야. 똑같은 그래프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 대칭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얘 둘의 합은 그 요놈의 두 배겠지. 중점이 얘니까. 그럼 알파 t와 베타 t가 어디에 있든 요놈과 요놈은 여기 2분의 5 대칭이니까 둘의 합 5가 맞겠네요. 이랬습니까? 얘가 t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 5가 맞겠네. 이래겠어? 그럼 얘는 0은 왜 뺐을까? 우리 공부하는 거야. 0은 왜 뺐을까? 확인해보자. 0이 되면 알파 t가 0이 되고 베타 t는 3이 되니까 둘의 합이 3이 되네. 0은 알파 t가 여기를 잘 가다가 0 되는 순간 절로 가버리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로 이상한 규칙 깨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기억에서 는을 다 빼놨으니까 참이겠네요.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함수를 정확히 해석해서 이것들이 참이네 거짓이냐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공부야 그냥. 알겠죠? 이거 풀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풀이까지 가는 거 이제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만 자, 니은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t가 원소인데 t가 원소인데 베타 t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뺄셈을 얘기하는 거야. 알파 t가 베타 0 마이너스 알파 0과 같은 t를 잡으래요. 잠깐만, 베타 0과 알파 0 구해놨잖아. 그죠? 3, 0이었어. 얘가 말하는 건 베타 t에서 알파 t를 뺀 게 3이 되는 t를 우리는 원소로 하자 라는 집합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놈은 그때의 t의 범위는 0부터 루트 2분의 1까지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냐? 라고 물었어. 그쵸? 그럼 이제 그 0부터 루트 2분의 1까지는 둘의 차가 항상 3이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쵸?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0부터 0일 때는 3인 거 봤잖아. 0일 때는 베타 t가 3이었고 알파 t 0이었으니까. 그렇죠? 조금 올라가 버리면 얘가 말하는 루트 2분의 1 당연히 여기겠죠? 탄젠트 4분의 파이 같은 느낌. 왜? 사인과 코사인 같아지는 게 4분의 파이 같은 느낌이잖아. 이게 사인 x 코사인은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2분의 파이 x가 4분의 파이가 됐을 때겠지. 아마 저 2분의 1 될 건데. 이해되겠죠? 루트 2분의 1은 이 교점 잡아준 거야. 그럼 얘가 말하는 건 0부터 요 교점까지 사이의 t를 구하면 둘의 차가 항상 저렇게 되지라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확인해 보시죠. 0을 확인했으니까 가운데 거 보세요. 여기 만약에 y는 t가 있다면 요 노란색이 여기가 알파 t 아니? 그죠? 파란색이 여기가 베타 t 아니? 됐습니까? 그죠? 그럼 뭐? 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가 일정하냐라는 건데 얘가 올라가는 모양이랑 얘가 올라가는 모양이랑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똑같은 거죠. 움직임 겹친다니까? 이겠죠? 이거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중 맞아? 알겠습니까? 그럼 봐. 여기서부터 그 0부터 루트 2분의까지 갈 때는 얘가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차가 3이었잖아. 같이 똑같은 그래프로 씩 올라가면 계속 3이겠네 차가. 그렇습니까? 오, 그럼 신기하네. 3이네. 능도 체크할게요. 루트 2분의 1일 때까지는 그렇게 되지. 똑같이 샥 올라갔으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만약에 왜 루트 2분의 끊었겠어? 얘보다 위로 가버리면 여기 위로 가버리면 알파 t가 얘가 되고 베타 t가 얘가 되니까. 그죠? 이 노란색과 파란색이 똑같이 쫙 올라가기 때문에 차가 일정할 건데 이제 루트 2분의 1 위로 올라가는 순간 얘네들이 노란색을 안 타고 파란색 탈 거니까 벌어지잖아. 거리가 3보다 멀어지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끊어놨네. 아, 정확하게 잘 잡아놨네. 차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런 걸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마지막 디귿 가시죠. 디귿 보시면 이번 이렇게 얘기했어. 알파 t만 얘기하고 있어. 이건 디귿입니다.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은 인 두 실수 t1, t2에 대해서 자,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봐봐. t1과 t2는요, 우리가 지금 대입한 t는 y 값이야. y는 t로 움직이고 있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t1과 t2가 있는데 알파 t1과 알파 t2 같다라는 건 이것도 인식해야 돼. 여러분, 알파 t1은 요게 x좌표입니다. 여기 안에 대입한 이 t1이 y좌표인 거죠. y가. 이해돼? t를 그어서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알파 t, 베타 t를 한 거잖아. 이 인식이 돼 있어야 돼. 그럼 봐봐. 서로 다른 y를 대입한 결과 알파로 나온 x좌표가 똑같은 게 있대.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야. 자 알파 t가 나올 수 있는데 내가 그어볼게. 알파 t는 요만큼 나올 수 있고요. 알파 t가 그죠? 그 다음에 요만큼 나올 수 있고요. 얘보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알파 t가 나올 일이 없죠. 왜? t를 그으면 제일 작은 x좌표가 필요한 거니까 왼쪽 그림밖에 안 나올 거 아니냐. 그리고 어디로 가? 여기로. 여기 빵꾸 뚫어져 있고 여기는 여기 나올 거니까 여길 따라가겠지. 여기까지. 지금 쌤이 빨간색으로 덧댄 게 알파 t가 나올 수 있는 위치인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t1, t2가 같은 알파 t가 생기려면 여기 있다는 소리야. 제가 말한 알파 t1과 알파 t2를 쌤이 이야기해 줄게. 알파라고 이름 지어볼게 알겠죠? 알파가 어디 있을 수 있냐? 무조건 여기 있다 소리야. 여기에 x는 알파 있다 소리야. x. 왜? 봐봐. 여기 알파가 있어야 여기가 t1, t2 중에 누가 더 크지? t2 빼기 t1이 양수니까 여기 위에가 t2였다는 얘기고 여기 밑에가 t1이었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되겠어요? 다른 조치 나올 수가 없다고. 왜 그러냐면 선생님 여기서 안 나옵니까? 야 여기서 봐봐. 알파를 잡았을 때 이 알파가 될 수 있는 이 t값이 한 개밖에 없어. 저런 얘기가 불가능할 거란 말이야. 알겠죠? 즉 t값이 두 개 나오려면 여기 봐봐. 알파가 여기도 가나 여기도 나가니까 하나의 알파 위치에서 서로 다른 t가 존재한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한 알파 t1과 알파 t2를 쌤이 그냥 알파를 가져간다면 그 알파는 여기 있었을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때 위에 만나는 y 좌표가 t2 밑에 만나는 y 좌표가 t1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말하는 게 뭐냐? 자, 나는 이 알파 t1과 알파 t2를 그냥 단순하게 알파 이름 지었어. 그냥 알겠죠? 그러면 봐봐. 알파를 사인에 대입한 게 t1 알파를 코사인에 대입한 게 t2라는 거야. 정리할게요. 얘가 말하는 게 t1은 그냥 쉽게 말해 사인 알파고. 알겠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사인 알파라기보다는 x를 내 알파라 했죠. 사인 2분의 파이 알파. 뭐 정확히 표현하면 함수가 이름. 그죠? t2는요?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그때 얘가 준 힌트가 뭐냐면 t2-t1이 2분의 1이라는 건요.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알파가 얼마다? 2분의 1일 때. 알겠습니까? 뭘 구해라? t1 곱하기 t2를 구해라 라는 건요. t1이 사인 2분의 파이 알파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를 구해라 라는 질문이야. 이해했어요? 이게 무슨 질문이야? 코사 이거 뭐 x라 가정하면 코스 세타 할게.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2분의 1 때 사포를 구해라. 그냥 이런 질문인 거야. 이건 곱셈공식이죠. 지워보면 나오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풀이 마무리는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알겠죠? 이 상황을 정확히 저렇게 해석해내서 아 T1이 얘기하는 게 얘고 T2가 얘기하는 얘구나를 잡아내는 말 그대로 그 해석이 알겠죠? 아주 어려웠던 15번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꼼꼼하게 평가원에서는 이 정도까지 되게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를 냈구나 라는 복습을 딱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아까 팔려있던 부분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우리 잠 좀 깨고 수업도 잘 틀리고 그치? 가보시죠. 네. 자, 또 하나 풀어봅시다. 대충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쌤이 한번 풀어준 문제들을 가지고 감을 좀 잡아보시기 바라겠죠. 그리고 34번. 34번에 도전이 왔는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34번입니다. 보시죠. 얘가 좀 더 이제 지금 아까 그 평가원 쪽 해석은 그죠? 이 함수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파트였다 보면 얘는 이제 그래프적인 그 해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시죠. 자연수 A와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A가 자연수입니다. 원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찍으라. 그렇지. 찍으라는 거지. 자, 몇 시야? 찍어봐. 몇 시야?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0부터 A까지는 fx가 이렇대요. 자, 0부터 A까지는 자, x가 A까지는 fx가 A, B 사인 일단 A가 자연수니까 뭐 여차하면 찍긴 찍어야 될 겁니다. A 파이 X 그죠? 주기가 2A예요. 주기가 2A 2 나왔습니다. 그럼 반주기만 그냥 얘기네. 그렇죠? 주기가 2A인데 이제 A까지 줬으니까 이거 그려고 할까? 밑에 거 보고 그릴까? 자 그리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더하기 a는 2분의 1 fx만 똑같아요. 이거 약간 주기성이죠. 그죠? 주기가 a인 함수와 유사한 상황인데 알겠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봐봐. 대입한 값을 a만큼 큰 값을 대입하면 함수가 2분의 1로 줄어들어 이 말이야. 알겠죠? 근데 봐봐. 얘가 약간 주기가 이 차가 일정하니까 주기가 a인 어떤 그런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렇죠? 물론 주기가 a인 함수는 아니지만 왜? a만 가면 반으로 준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이게 2분의 1 상하 공주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좀 추론됩니다. 아 이런 그래프네. 자 그려볼게요. x축이 있을 것이고 y축이 있을 거고요. 0부터 a까지는 이게 좀 줄어드니까 높게 그릴게요. 0부터 a까지는 이게 반축이니까 0 색칠되기. a 빵부터 그래서 이렇게 높게 합시다. 이렇게. 여기가 a 맞죠? 여기가 높이가 a, b 이런 상태야. 그렇죠? 그런 다음에 봐봐. 요게 a만큼 넘어가면 알겠죠? 반으로 줄어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a부터 2a까지는요 절반이 이쯤이라고 치면 되니까 이쯤에 치면 되니까 여기서 연결되겠네요. 여기 빵부터 2a 이렇게 나눠진 거죠. 여기 높이는 2분의 1b라는 여기서 여기서 2분의 1b가 되는 거겠죠. 한 개 더 그려볼까? 반 정도 이쯤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3이 이것부터 이해돼야지. 2분의 1, 4분의 1b 뭐 이런 식입니다. 상황이 되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인 건데 제가 뭐라 했냐면 여기에 y는 3분의 1을 그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 따라고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들어야 돼. y는 3분의 1을 그어서 fx가 만나는 점의 x좌표 중 양수인 것만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수로 나열한 것이 알파 1, 알파 2를 간다고 했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3분의 1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 이렇게 그어서 교점이 생기다가 얘가 점점점 작아지면 언젠가는 교점이 안 생기겠죠. 그럼 뭐 교점에서 딱 지정이 될 텐데 그죠?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9번째 교점은 생기긴 하나 봅니다. 그죠? 9번째 생긴 교점이 x좌표가 25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잠깐 9번째가 생긴다는 건 잠깐 여기 그으면 이게 한 줄이 안에 2개씩 나오는 거니까 최소 5개까지 가야 되겠네. 그죠? 좀 더 그리죠. 5개밖에 안 되니까 좀 더 그릴게요. 얘를 좀 더 확장시키면 여기서 또 연결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서 그려봅시다. 이렇게. 여기 뭐 4a, 5a, 6a 뭐 가는 건데 그죠? 어디까지 나올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낮게 이렇게 일단은 y는 3분의 1 이쯤 있어서 9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계속 갈게요. 일단은 많이 나오게 뭐 이런 식으로 언제 멈추겠지. 그럼 이제 여기가 2, 4, 6, 8 여기가 9번째야. 알파라 했죠? 알파 9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아 이게 얼마다? 25라 그랬어. 그쵸? 4a와 5a 사이에 25가 나왔어. 뭔게야? a 어떻게 그렸어? 쉽기로 했잖아. 그치? 이게 딱 염두에 내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럼 잠깐만 있어봐. 야 이거 얼마야? 4a보다 크고 5a보다 작은 게 25야. a도 잠깐만 4, 4, 16, 4, 5 a가 5 가는 거야. 5, 4, 20, 5, 20 안 되네. 뭐야? 6, 6, 4, 24, 6, 5, 6이네 6. a 6이네. 됐어요? a가 나왔습니다. a 6이네요. 바꿔 여기.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6, 뭐 a가 6, 12, 18, 24, 뭐 20, 30 가겠지. 알겠습니까? 6 딱 맞네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a를 구했습니다. 그때 뭐야? 그때 a, b 더하기 n을 구해라. 끝이네요 그냥. 알겠죠? 잠깐만 a가 6인데 그럼 요점을 대입하는 소리구나. 여기 y는 3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럼 얘가 결국 어딜 지나는 거야? a가 6이니까 25,3분의 1을 지난다는 얘기 아닌가? 이해되겠어요? 그쵸? 근데 좀 애매한 게 이 점을 가지고 이제 b를 잡으러 가긴 해야 되는데 25,3분의 1을 여기 대입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이 자식은 뭔데? 저희 표준말도 그렇게 했나 보네요. 이 자식은 뭔데? 아닌가? 이 자식은 뭐야? 어디였어? 이 범위 안에 얘가 6이잖아. 0과 6 사이에 적용할 수 있는 함수죠. 얘는 요 식이야. 이 함수가 다 똑같은 식이 아니잖아.
왜? 얘가 이동을 한 거니까. 이해되겠어? 그러면 내가 대입할 거, 이거 나중에 적분에도 이런 문제 나옵니다. 그렇죠? 이동한 놈은 식이 바뀌어야 돼. 내가 대입할 건 뭐냐? 봐봐. 여기 있는 함수가 2분의 1씩을 봐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진행한 거. 우리 여기 대입했거든. 그렇죠? 이해됐어요? 자, 원래 함수의 식은 알고 있어. 얘야. 얘를 2분의 1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거니까. 그렇죠? 요 함수식은 자 내가 대입한 25,3분의 1을 지나는 이 함수식은요. 일로 와봐. 4번 같죠? 2분의 4제곱 16분의 1b로 출발할 것이고 요거 이해되겠지? 그죠? 왜 이 자식을 2분의 1배를 4번 했잖아. 그쵸?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에 가로하고 이 그래프가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야? a 2a, 3a, 4a 이동한 거잖아. 이랬으니까 이건 2분의 1씩 물리면서 x축으로 a로 이동한 함수니까. 알겠죠? 그러면 요 함수식을 구하려면 x-4a가 돼야죠. 이렇게. 이거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fx 함수라고. 다시 합니다. 0부터 6 사이에 있는 함수가 a가 맞는데, 그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a만큼 움직여가면서 2분의 1배를 줄일 거니까, 그죠? 그럼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간 거기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25,3분의 1이 있단 말이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 함수를 찾아서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함수를 찾으려면 2분의 1은 4번 했으니까 16분의 1로 바뀔 것이고. 그죠? x축으로 4a로 옮겼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돼야지. 그때 이 x가 24입니다. x가 아니라 a가 6이니까 24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 함수가 25,3분의 1이 지난다. 대입하시면 b가 나오겠죠. 끝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n도 잡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n까지 나오는데 교점이 몇 개 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여기 b가 잡히면 알겠죠? 얘가 점점점 떨어져서 이 꼭대기가 3분의 1보다 작아지는 포인트가 생기겠죠. 이 2분의 1이 하다 보면. 알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b가 만약에 예를 들어 b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30이라 가정하면 예를 들어 알겠습니까? 30이라 치면 뭐 여기가 16분의 1이면 여기가 아직 여기 이렇게 2라는 얘기거든. 2라는 얘기란 말이야. 또 2분의 1 될 것이고 또 2분의 1 되고 또 4분의 1 되고 그때까지 2분의 1까지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3분의 1 구웠으니까. 그런 식으로 총 몇 개의 교점이 나오는지 찾아봐라 뭐 이런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b를 구한 다음에 직접 잘 판단해서 개수를 찾아보면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찝어준 이런 문제들만 풀이하셔도 좀 디테일해서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가 잘 공부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복습해서 나머지 문제들로 연습해 오시면 되겠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수능에서의 삼가함수 활용은 사실 이제 앞쪽의 문제로 설명을 다 끝났습니다. 왜냐면 새롭게 뭔가 보여드릴 게 없긴 해요. 이 문제마다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습하는 파트가 여기 파트라서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잡아내지 못하는 거지 뭘 써야 될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뭐 넓이 공식이나 가끔의 비율 관계나 이런 거 써먹는 문제일 텐데 알겠죠? 그런 것들을 사실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하고 나서 내가 풀어줘야 도움이 되고 초반에 수능에서도 초반에는 다 평가원 기출입니다.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좀 워밍업을 하는 게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깔아놨고 평가원 기출 중에서 최근 기출 혹은 좀 해봤으면 하는 문제를 깔아놨고요. 후반부로 가면 이제 슬슬 사설이 등장을 합니다. 사설도 새로운 문제로 연습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섞어놨으니까 요거는 뭐 지금 건들기보다는 요거는 그 복습 시켜서 앞에 거면 다음 시간에 지금 우리 그 시간이 수능 완성도 이제 접근할 차례죠. 접근은 이번 주말을 통해서 이제 그 강을 다 숙제로 드릴 거고 알겠죠? 그리고 나서 삼가함수 활용도 조금씩 풀어서 다음 주에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수요일도 드릴 건데 일단은 그 지금부터 이번 주 접근하고 다음 주에 수능 완성으로 또 수원을 처음부터 다시 지수로그 하고 뭐 지수함수 하고 삼가함수 하고 수요일하고 수능 완성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일주 정도 이제 모의고사 연습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9월 모의고사입니다.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접근을 하고 그 다음 하루 일주에 한 명씩 탁 쳐가야 돼. 그래야 다 끝나고 일주 남아. 그럼 일주 동안은 이제 모의고사 봐야죠. 모의고사 봐서 해석을 좀 하면서 오명 좀 리허설 좀 하고 그런 다음에 모의고사가 있는 뭐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번 주는 접근적으로 풀어주시고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삼가함수 활용은 쌤이 손을 대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풀이를 시켜가면서 잡아드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숙제를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오늘 복습할게. 지금 보니까 도현이도 문제를 풀어와서 풀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저놈은 내가 몇 개 찍어서 풀이야 시키고 나머지 친구들은 지금 미흡하게 할 게 많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하시죠. 일단 숙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수업 진행 여기까지만 하고 어차피 또 개별로 풀어줄 문제가 많을 것 같으니까 우리 3다함수 프린트는요. 우리 수능원서 아시아 3다함수 프린트는 여기 그 그래프만 해와. 3다함수 활용은 다음 시간에 좀 숙제를 드릴 테니까 37번까지 요건데 수능적 해석은 글쎄요 뭐 난이도가 좀 있다고 표현했나 아니야 근데 하다 보면 좀 감정 풀리긴 할 거야 알겠죠? 수능에서 껴있으니까 잘 해보시고 알겠죠? 그리고 다음 화요일까지죠. 수능 완성 접근법 다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 27문항이고요 그 필수 유형이 한 6개 되던데 다 풀어보세요. 그럼 한 33문항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총 해서 아마 한 50문항쯤 되겠네 보니까 알겠죠? 이걸로 이제 싹 적분 한번 점검하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화요일까지입니다. 화요일까지는 요거 해오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일단 수업 진행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새 친구는 빨리 오늘까지 해야 될 숙제 빨리 끝내. 복습부터 하고 알았어? 복습해. 풀어주는 거지 풀어봐.